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제사가 더 중요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야. 결국 이 며느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며느리가 한 선택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42세 김미영 씨입니다.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죠. 시댁과는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큰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친정은 부산에 있었어. 명절 때나 겨우 내려갈 수 있었고요. 특히 친정 아버지는 미영 씨를 무척 아꼈는데 딸이 시집간 후로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친정과 시댁. 과연 어느 쪽이 우선일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있을까요? 30분 동안 이 복잡한 가족,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이런 선택이 있었구나 하며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미영 씨의 하루는 늘 그랬듯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15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먼저 시어머니 댁으로 갔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맙다. 미영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시어머니는 올해 73세로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세요. 건강은 나쁘지 않지만 혈압과 당뇨 관리가 필요했어. 미영 씨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와 초등학교 5학년 딸 서연이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준호는 축구부라 도시락이 2개, 서연이는 편식이 심했어. 매번 메뉴를 바꿔가며 만들어야 해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소시지 볶음 넣었어. 엄마, 최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 정수 씨가 출근한 후 미영 씨는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러 갑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드시기 어려워하셔서 미영 씨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에요. 미영아,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다른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하던데.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전 9시 20분경에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미영 씨가 바쁜 시간이라며 오전에는 거의 전화를 안 하시는데 이상했어요. 미영아?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 미영 씨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시어머니가 놀랐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평소 당뇨가 있으셨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도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미영 씨는 급히 부산행 KTX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부산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머. 그래. 갑자기 사돈어른이 그렇게 편찮으셨나?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미영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다녀와.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알지? 시아버지 기일이야. 그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큰 며느리가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어? 미영 씨는 아버지 상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제사 이야기부터 하시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어머니께 반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미영 씨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도 계속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미영 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평소 단정하셨던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영아, 왔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는 미영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69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환자실 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178cm의 건장한 체격으로 딸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미영 씨를 아껴주셨던 아버지가 온몸에 관을 꽂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이고 심장도 매우 불안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분들이 곁에 있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럼 회복 가능성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따뜻하셨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빠, 미영이에요. 미영이 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호떡도 사왔어요.
깨어나시면 같이 먹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아빠!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영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 어제부터 계속 미영이 찾으셨거든. 미영이는 언제 오냐고. 미영이가 와야 한다고.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시집살이에 바빴어.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 날 밤, 미영 씨는 남편에게 상황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정말 심각해. 의사 선생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셔. 나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토요일 제사는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보!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아,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이 되어서. 둘째 날인 목요일.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조금 안정되었어요. 미영 씨는 아버지께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자전거 태워주신 거 기억하세요? 뒤에 앉아서 아빠 등에 기대며 정말 든든했어요. 그때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미영이는 아빠가 평생 지켜줄 거라고. 오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여보, 장인어른 상태는 어때? 아직 의식이 없으셔. 의사 선생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셔. 그래, 여보. 사실 어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물어보셔. 토요일 제사 준비는 언제 시작하냐고. 내가 상황을 설명해드렸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좀 화를 내셨어. 제사는 미룰 수 없는 거라고. 조상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더 하셨어? 금요일까지는 꼭 올라오라고 하셔. 그 며느리가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는데. 셋째 날인 금요일 오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눈을 뜨시더니 미영 씨를 찾으셨어요. 미영아, 미영이가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빠 미영이에요. 아빠, 이제 정신이 들어요. 괜찮은 거예요? 미영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시집살이 힘들지? 아빠가 미안해 딸을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걱정해 주셨는데 정작 자신은 시집살이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는 저한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빨리 나으셔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아빠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대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1시경 남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 아침부터 계속 제사 준비 이야기만 하시고 나한테도 화를 내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큰 며느리가 이런 중요한 때 집을 비우면 어떻게 하냐고. 돌아가신 아버지 한테 죄송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인어른은 이미 의식도 없으시잖아. 지금 곁에 있어도 모르실 텐데 어머니 말씀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살아있는 시댁 식구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듯 말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에 섰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보!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 나보고 아버지 두고 올라오라는 거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미영 씨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미영 씨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영 씨는 3일장을 모두 부산에서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 오래 있을 필요 없다며 빨리 올라오라고 하셨지만 미영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만큼은 끝까지 배웅하고 싶었어요. 장례식 당일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회사 일이 급하다며 먼저 올라갔어요. 미영 씨는 혼자서 아버지의 발인을 지켜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고 계셨지만 미영 씨에게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였습니다. 왜 마지막에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니?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곁에 없었다며? 시댁 제사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늦었다던데.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더라. 미영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자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지. 서울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고생 많았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시댁 일이 우선인 거 알지?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더 컸어요. 그 후 1년 동안 미영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지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자책감에 시달렸고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주셨지만 미영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이 자신보다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남편은 미영 씨가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어머니를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나? 미영 씨의 차가운 반응에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정확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였어요. 미영 씨는 아버지 일주기를 맞아 친정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마 1년 전 일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남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할머니요? 시할머니가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대출이래. 어머니가 완전히 패닉 상태야. 시할머니는 올해 95세로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셨어요. 평소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미영 씨는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계셨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아, 할머니가 의식이 없으셔. 의사가 뇌출혈이 심하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미영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73세의 시어머니에게도 95세 어머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손을 잡고 우시는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깨어나시기를 기도했던 그때와 똑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령이시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친정 아버지 일주기 제사를 지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영 씨는 1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후회 때문에 올해는 꼭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미 친정 어머니와 약속도 했고 제사 음식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위독하셔. 내가 병원에서 간병을 해줘야겠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밤새 깨어있기 힘들고. 미영 씨는 그 순간 1년 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이 친정 아버지 일주기예요. 제사를 지내야 해서. 뭐? 제사? 미영아, 지금 할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제사가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미영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정반대였거든요. 어머니, 1년 전에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제사는 미룰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다른가요? 할머니도 의식이 없으시고 아버지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할머니도 95세 고령이시고 아버지도 70이셨고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1년 전에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야. 계셔도 모르실 텐데. 그럼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미영 씨가 내린 선택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논리에 말문이 막힌 그 순간 미영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래, 미영아, 역시 너는 하지만 미영 씨의 다음 말이 시어머니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건? 무슨 저건?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들을 할머니께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이미 의식이 없으시니까 제가 여기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이니까 살아있는 친정. 어머니가 혼자 제사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영 씨는 1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할머니가 위독하신데. 어머니, 1년 전 제 아버지도 똑같이 위독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의식도 없는 사람 곁에 있어봤자 소용없다고,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영 씨의 진짜 선택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에요. 미영 씨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제사는 내일로 미루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는 1년 전 제 선택을 후회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지 못하신다면 저와 똑같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깨어나세요. 새벽 3시경 시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 딸. 시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순자예요. 어머니, 아프시죠? 순자야, 고생 많았어. 며느리한테 잘해줘.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시할머니는 미영 씨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미영 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1년 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강요했는지를. 시할머니는 그 후 이틀을 더 버티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미영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할머니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1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영아, 나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고 싶었는데 너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앞으로는 친정일도 시댁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할게.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비밀이 남았습니다. 시할머니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친정 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친정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어떻게 이렇게?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님 장례 잘 치르셔야죠.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며칠 전이 바깥사돈 제사였는데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우리 미영이 말 들었어요. 시할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울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딸, 남의 며느리로만 살아오셨을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미영 씨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님 덕분에 사돈도 변하신 것 같아요. 미영이 말로는 사돈께서 많이 달라지셨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돈, 이번 바깥사돈 제사 혼자 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아니에요. 시할머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네.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영 씨는 친정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아버지 제사 혼자 지내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 생신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큰 케이크를 들고 서 계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다들 어떻게?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사돈 생신이잖아. 우리도 같이 축하드려야지. 친정 어머니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생신 축하드립니다. 지난달엔 혼자 사돈어른 제사 지내게 해서 정말 송구했어요. 대신 사돈 생신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싶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친정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친정 어머니는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 맞는 생일. 혼자였다면 너무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 해주니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앞으로 사돈 생신은 제가 매년 챙길게요.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말씀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도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미영이한테는 그렇게 못했을까?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이제 사돈도 깨달으셨으니 됐어요. 우리 미영이도 행복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지난달에 너는 시할머니 눈 감으실 때까지 병원에 있었지.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깨달았어. 가족이 뭔지.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았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아니야. 미영아, 너는 대단한 아이야. 1년 전 그 아픔을 딛고 나한테 용서를 베풀어줬어. 할머니한테 해준 것처럼. 친정어머니가 미영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진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미영 씨 친정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부산으로 내려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미영 씨가 도착했을 때 두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할게요. 친정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시어머니랑 둘이 하니까 재밌어? 시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는 쉬어.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미영 씨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절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미영이 친정 아버님으로서, 아니, 제 또 다른 아버님으로서 찾아뵙습니다. 미영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미영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마음 넓은 아이로 키워주셔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미영이한테서. 친정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미영이를 출가회인이 아니라 두 집의 소중한 딸로 대하겠습니다. 아버님, 제사도 시아버지, 제사처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남편이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 명절이나 제사 때 미영이 어디 보낼지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 두 집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동.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돈, 명절 때는 우리 집, 사돈 집 번갈아 가며 모이는 거 어때요? 미영이 눈치 보지 않...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사동. 미영 씨는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의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명절 때 어디로 가야 해? 미영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그럼 엄마는 외할머니하고 친할머니하고 어디가 더 좋아?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 이제는 정말 두 집 모두 나의 가족이니까. 할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셔? 응. 이제는 할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셔. 할머니들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시잖아. 실제로 요즘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는 자주 통화를 하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어머니가 함께 등산을 가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아, 내일 사돈댁이랑 같이 시장 가서 김장 준비하려고. 너도 올래? 우리 셋이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영아, 너는 출가외인이 아니야. 두 집 모두의 소중한 딸이야. 사랑한다. 미영 씨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영 씨는 2년 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친정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놓쳤죠. 하지만 그 아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리면서 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시할머니의 마지막 말씀,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그 한마디가 세대를 잇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시어머니도 겪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결국 출가외인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깨뜨리고 두 가족을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영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출가외인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런 진짜 사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리고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사위도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